자, 시장에 대한 분석 이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또 한번 분석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MTN 김종현 연구위원, MTN 힌트 정재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감 분석 5를 통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군은요. 반도체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장비주까지 포함시켜서 두 분의 시각 챙겨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반도체에다가 강력한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3% 밀리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역력합니다. 중국에서 들려온 이 소식이 정말 큰 악재거리일까요? 물론 반도체주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 타이밍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시각이십니까? 두 분의 시각 챙겨주세요.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칭화윤희가 아무래도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 또 반도체 라인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부 수혜도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 볼까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이 메모리 업체와 중국 쪽에 혹시라도 이 장비 수출할 수 있는 이 장비 업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길게 보게 된다면 좀 갈라서 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중국 쪽에서 가장 큰 금액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국산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메모리 시장에서 있어서 생산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서도 반도체 쪽을 생산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쪽에 있는 기술력보다는 한국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닝 시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SK하이닉스 할 거면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등 삼성전자를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격차가 몇 년씩 나는 건 아니죠. 근데 1년 이상의 격차가 계속 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 만들게 되면 중국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은 전부 대만 업체 이런 쪽 인수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AP 칩을 직접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린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항상 자신들이 설명할 때는 삼성의 칩이나 퀄컴의 칩과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벤치마크도 안 되고 실사용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아마 만들어 놓고 선전은 되고 하겠죠. 삼성전자의 디램, 낸드와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선전은 하겠지만 실제 성능 차이는 저는 꽤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IoT 칩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그 기술력의 격차는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적으로 4, 5년 놓고 보게 되면 쫓아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정식 삼성전자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비 쪽의 의견은 옆에 전문가님 의견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준비들, 물론 악재가 될 만한 중국발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군도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오늘 좀 이제 조정받는 쪽이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또 올라갑니다. 줄줄이 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등등의 상승세는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화장품주들 올라설 때마다 전문가님들의 시각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시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의 상승은 어떨까요? 두 분께 20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항상 꼭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화장품주가 오를 때 지수가 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2동주, 3동주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내릴 때나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상승이 좀 더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도 당연히 좀 오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과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드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뭐 결과물로만 보게 된다라면 사드의 영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화장품 쪽의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사드에 대한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상치에 적합하거나 혹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에 이제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상승을 리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버려진 종목이라는 거죠.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 뭐 어떤 종목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버린 자식은 다시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화장품 종목군들이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 반등한다? 그것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찔끔 반등하다가 재차 다시 밀리는 그런 국면. 그리고 사드 관련 얘기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상식선에 있어서의 결정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브렉시트가 그랬고요. 트럼프의 당선이 그랬고요.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분쟁의 또 하나의 변수는 필리핀이 끼어 있습니다. 이 두테르테의 정치 행보도 지금 갈짓자로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반복하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트럼프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남중국해를 향후 분쟁 발생 제1의 지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의 향후 사드와 관련된 분쟁 발언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을 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불문하고 일단 비중이 많다면 빠져나오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올라가고 있는 오늘이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각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마감 분석 5 세 번째 종목은요.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제약주 가운데 한미약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정재훈 전문가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거의 한 4%에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로는 저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미약품이 뭐 팬텀바디인가요? 뭐 신약 기술을 뭐 내놨다라는 소식은 잡히고 있는데 사실 이 소식은 어제 나온 기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의 상승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한미약품이 지금 현재 4%대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물음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렇다고 이 자리대에서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가격적인 조정이 끝났다라면 기간적인 조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수는 어느덧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반등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의 전망치, 한미약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전망치가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 해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기준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올해 하반기 정도 때부터는 나름대로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 산업재 쪽 섹터로 옮겨 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와 똑같죠. 한비약품도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오늘 장의 반등에 큰 점수를 주기는 무리가 있겠죠. 마감 분석 5 다음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무역이 나왔네요. 오늘 장에서 그렇게 주가 움직임이 부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실적에 좀 빨간불이 켜진 그런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브랜드라고 하죠. 스캇에서 이 사업부가 크게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주가는 하염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님, 영업무역 주가가 좀 턴하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걸까요? 10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과정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가에 쫓아가면서 팔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으나 이 종목의 실적 반등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잘 나갔던 그 OEM 업체들, 한세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그 갭이 시장보다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때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성장 요소가 사라진 데다가 실적이 안 받쳐주고 있고 신규 사업 진출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실적을 받쳐주고 있지 못하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업종 순환매, 지수의 레벨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반등의 기회를 줄 것이니만큼 반등이 나타났을 때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한세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OEM 업체 모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2위, 3위, 4위로 거론됐었던 종목군에 대한 시각 모두가 반등 시 비중 축소 혹은 매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네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마지막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오늘 시가총액 4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요. 대부분이 빨간불 켭니다.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서고 있고요. 네, 수급이 받쳐주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에 대한 거,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 대한 부분들,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좀 많은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정재훈 전문가님, 100초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어떻게 보세요? 예, 카카오가 금일 2%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설립 이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과물이 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벌려놓은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결실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작년 11월경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이제 바닥을 탈출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낮아진 그런 눈높이만큼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반등권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도약기가 된다라면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때 다시 보는 전략도 좋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인터넷 뱅킹에 의한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발점이라든가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신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겠지만 지금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즉 9만 원 정도대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첫 번째 인터넷 은행이 될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K뱅크가 일단 먼저 오픈을 하게 되고 카카오뱅크도 5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 예정돼 있죠. 그 이후 흐름까지 우리는 한번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감 분석 5를 통해서 우리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점검해봤고요. 마감 동시 호가 구간 점검하러 이제는 가겠습니다. 이주호 앵커와 함께하고 오시죠. 네, 마감 동시효과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또다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자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예상 체결 가격은 장중 횡보세를 보이다가 동시효과 부근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0.5%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7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등락을 꽤 크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강보합권으로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마감 예상 체결 가격도 강보합권입니다. 0.17% 오른 633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이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2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 물량도 적지 않습니다. 1,340억 원 정도를 동시효과 직전에 기록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 오늘은 매도세를 보였죠. 977억 원 매도 우위를 동시효과 직전에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장중에 이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6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 우위를 기록한 건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200억 원대,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마찬가지로 약 2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19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가격은 마이너스 3% 떨어진 187만 5천 원 선을 그리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쉬어가긴 하지만 그 폭이 삼성전자만큼은 아닙니다. 0.59% 떨어진 5만 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7% 상승한 4만 4,600원 선에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는 강보합권이지만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묶어놓은 코스닥 150 지수는 오히려 장중에 1%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코스닥 전체 시장 가운데 상위주들이 훨씬 더 잘 갔다는 말인데요. 자, 그만큼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2%대, CJ E&M이 3%대, 메디톡스도 2%대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기업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인데요. BMW 뉴5의 사전 예약이 일주일 만에 1,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도 오늘 상승으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가격은 6.39% 오른 4,66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캠시스인데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사와 캠시스가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캠시스의 주가 오늘 0.8% 상승, 예상 체결 가격은 2,885원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한 증권사에서 리니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리니지의 신작 효과도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NC소프트는 상승세를 이어간 채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가격은 0.9% 상승한 279,50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코스맥스입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오늘은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코스맥스도 오늘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한 증권사에서 사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맥스의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와 함께 오늘 주가 4.7% 상승한 12만 500원 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입니다. 자, 어제 그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지분 매각 본입찰에서 중국 업체 3곳이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 1조 원 넘게 입찰가를 쓴 곳도 있다고 하죠. 여기에다가 박삼구 회장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권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곧 성사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호타이어의 주가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격은 5.36% 상승한 9,2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1월 13일) 주식시장 마무리됐습니다.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뭐 지수 약보합선, 강보합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마감 지수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일단은 총평 먼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압축시켜 볼까요? 오늘 하루는 일단 순환매가 좀 지속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생각 외로 강한 그런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도 업종들이 금일 같은 경우 쉬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못 올랐던 업종이죠. 화학이 아니죠. 제약이라든가 화장품 그리고 증권 쪽 이런 업종들이 대신 좀 순환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전날까지 매수 우위였었던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뭐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투자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지수 이제 점검하러 가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늘 이틀간 크게 내렸습니다. 거의 어제 오늘 20원 정도 밀려나면서 1,175원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피는 2,076 가리키면서 0.5% 하락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34.68로 0.29%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3% 조정 나왔죠. 187만 원대.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3% 조정받으면서 오늘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감 질문 리세어를 통해서 다음 주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